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6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날은 또 바람은 굉장히 좀 찬 것 같아요. 그렇게 춥지는 않는데 바람만 안 불면 겨울은 좀 견딜만 한데 바람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시는 밋밋한 하루였다. 하락을 했죠. 세계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면서 월요일부터 하락하는 그런 밋밋한 하루였는데 시장을 크게 움직일 머리끄댕이를 끌고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일단 오늘 저녁에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죠. 특히 고용에 관한 지표, 18일날 CPI, 이러한 어떤 그 수치를 본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18일 CPI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그나마 FSD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 내년 먹거리로 등장을 하고 있죠. 스페이스X하고 테슬라의 FSD 로봇.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필이 되면서 테슬라가 역사상 최고가를 넘어가는 것. 테슬라의 시총이 브로드컴보다 더 작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죠. 네, 테슬라가 그나마 막판에 달리고 있다. 다행입니다. 따라서 오늘 한국 시장은 인라인 릴리가 빠지지 않고 2% 넘게 상승을 계속하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생각, 내년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죠. 다음에 우주항공, 이 두 가지 섹터를 가지고 시장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는데 굉장히 좀 불안한 날개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바이오와 우주항공, 그 다음에 오늘 테슬라발 2차전지, 이 정도가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 섹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우는 마이너스 0.16, 나스닥은 0.54% 하락, S&P 500은 마이너스 0.07. 장 초반에 좀 좋다가 다 토해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국 3대 지수 하락, AI 조정 속에서 순환매가 확산이 되고 있다. 이 순환매어들은 지금 바이오가 좀 좋고 다음에 이제 그 필수 소비재 같은 애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소비재 이렇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일단 AI가 반도체가 조정성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가장 그 주력업적인 반도체와 AI 쪽이 좀 타격을 좀 받는 그런 모습. 그러나 이제 코스닥은 바이오가 좀 많기 때문에 바이오가 올라오면서 어제는 상승으로 그나마 마감을 했다. 네. 테슬라가 무인 로보택시를 테스트하고 있다는 소식에 4%대 강세를 보여주며 가장 역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측근인 헤셋이 헤셋에 대해서 지명의 반대가 많다 이런 거죠. 트럼프 측근에서 헤셋에 대해서 FOMC 의장 지명에 대해서 반대가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이유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베팅 사이트에서 워시의 역전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케빈 헤셋이 차기 리더가 될 거로 보였는데, 워시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가장 또 앞서가는 모습이 나타나네요. 네, FOMC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마이런 이사는 통화 정책이 너무 긴축적이다라고 좀 강하게 불만을 털어놨고 윌리엄스 뉴욕은행 총재는 지금 금리는 적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BOJ가 5,340억 달러 규모의 ETF에 대해서 차근차근 매각을 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러면 오늘 일요일부터 시작이다. 5,340억 달러 규모의 ETF 뭘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매각하겠다 시장에. 미국 12월 뉴욕 제조업 지수가 마이너스 3.9 예상을 하회하면서 위축 우려를 나타냈다. 이 정도가 오늘 주요 소식인데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오늘 비트코인 쪽에서 코인 쪽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인 쪽에 몰라.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도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던데 이런 것들 뒤에서 좀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일시장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취합 한번 봅시다. 달러 지수는 플러스 0.01, 98.032, 100에서 9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달러는 소폭 강세. 원달러는 1469.31원, 0.37% 강세. 엔화도 0.28% 강세네 155.39엔. WTI는 0.98% 하락 56.68. 큰 변동은 없습니다. 금 가격은 0.25% 상승. 은도 오늘 상승했다고 그랬네요.
미 국채금리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3.508%, 2.3bp 하락, 10년짜리는 4.181, 1.4bp 하락. 금리는 소폭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랜만에 한국 국채 10년짜리 한번 그래프 한번 봅시다. 3.338, 네, 거의 2.75에 있다가 3.348까지 3.338%까지 상승하는 모습, 우리나라 금리가 크게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죠. 이러한 모습이 이제 소폭 옆으로 기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일단 금리 상승이 올해 가장 큰 금리 시장의 트렌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주요 정보 한번 봅시다. 미국 알파벳 0.54% 하락 307.62달러. 테슬라는 거의 4% 가까이 상승했네. 477.32달러. 우리 목표는 일단 550달러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6개월 동안 46.7%, 1년 동안 9.4%,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네, 엔비디아도 0.9% 상승하면서 176.59달러, 소폭 반등해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오라클은 마이너스 2.82, 184달러까지 하락을 했는, 좀 멈추면서 이렇게 옆으로 기어야 되죠. 제가 어제 많은 질문을 받는데, 오라클의 기본적인 기업 가치는 한 250억 달러 정도는 된다. 250달러 정도 수준은 될 것 같다. 이때까지는 뭐 본원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반등할 거기 때문에 기다리셔야 됩니다. 좀 움직이며 안정을 찾고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이제 오라클의 장점이 가장 중요한 데이터들을 많이 관리해주고, 다른 회사가 할 수 없는 단순한 데이터 센터만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 소프트웨어로 아주 고급의 가치, 기업 가치인 데이터 센터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로 관리해주는 그러한 기술이 있는 그러한 장점은 있기 때문에 이 회사의 본질적 가치에 대해서는 좀 믿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250달러 정도는 본질적 가치다. 네, 브로드컴도 5.36% 하락해서 340.64달러. 5.36%나 하락을 했네요, 브로드컴. 오늘도 멈추지 않는 모습. 네, 팔란티아는 1.05% 상승 185달러. 애플은 마이너스 1.64.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0 18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19일날 새벽에 실적을 발표를 하죠. 네, 가이던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EPS도 중요하고 다음에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내년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줄 거냐. 네, 인텔은 마이너스 0.52% 하락, TSMC도 마이너스 0.49% 하락. 네, 가장 크게 금요일날 폭락했던 샌디스크는 오늘 1.2% 하락했네. 203.67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 네, 인라인일은 오늘도 상승입니다. 1057.41달러. 네, 여전히 비만 치료제 시장이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네요. 노보노디스크도 0.33% 상승, 비트코인이 2.74% 상승. 네, 비트코인 하락을 이를 보면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으로 해서 엔캐리드 트레이드 청산을 할 가능성, 이게 비트코인이 곧 7만 달러가 붕괴될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의 가장 큰 논리죠. 네, 일본은행이 금리를 급선회하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퍼붓고 있는 거죠. 네.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다는 거죠. 네,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대개 청산되면서 비트코인이 7만 달러까지 폭락할 가능성. 돈이 빠지면은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아달라고 하면은 팔아서 갚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은행은 오늘 19일 통화정책을 갖고 금리를 결정한다. 이번에는 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올리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올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시장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일본의 현재 기준금리는 0.5%이다. 일본에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0.25% 인상해서 금리를 0.75%로 끌어올릴 전망이다. 지금 일본의 CPI가 3%가 넘어가더라는 거죠. 네, 이 CPI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저는 이번에는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시장은 거의 기정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인상했던 2023년 3월 비트코인은 23%, 7월엔 26%, 2025년 1월에는 31% 각각 하락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큰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름을 스트래티지로 바꿨는데 이게 뉴욕 증시 MSCI에 탈락할 가능성이 있다. 스트래티지가 끝내 MSCI 지수에서 탈락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라 나오면서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엔케리드 트레이드 청산과 스트래티지의 MSCI 지수 탈락. 뉴욕 증시의 대형 투자인 JP모건은 연일 스트래티지가 끝내 MSCI 지수에 탈락할 것이라는 내용의 뉴스레터를 발신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급락 여파에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업체인 스트래티지의 대량 매도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하, MSCI에 탈락을 하면은 뭔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기업 시가총액 대비 가상화폐 가치를 보여주는 시장 순자산 가치 비율 MNVA 이게 1배를 오르내리면서 회사가 비트코인을 처분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하하.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가치하고 시가총액이 1배를 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 같네요.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MNVA가 1배 안팎을 기록 중에 있다. 지난달 스트레치의 MNAV가 3년 만에 처음으로 1알에 떨어졌다. 지난 11월에는 3.89배로 치솟았지만 불과 1년 만에 1배 이하로 하락한 것이다. MNAV가 1배를 넘으면 들고 있던 가상화폐보다 회사 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아하. 가상화폐보다 회사 가치는 반대로 1배로 하락하면 보유 중인 비트코인보다 회사 가치가 낮다는 말이 된다. 뉴욕 증시에서는 스트래티지의 MNAV가 1배 내일을 보이면서 대량 매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MNAV가 1배 이하로 떨어지면 외부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밖에 없다. 즉 시장 회사 가치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가치보다도 낮아지면은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부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뭔가를 운영 자금도 마련해야 되고 배당도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총 65만 개네요. 네, 65만 개. 네, 565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 그렇죠? 네, 한 개당 83,000달러까지 밀렸으니까 65만 개 기준으로 오후 3시 기준으로 565억 달러. 네. 상당히 어려운 모습으로 보이는데 시세 하락은 특히 4억 달러 규모의 거래소 청산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뭔가 거래소의 청산이 있었는가요? 일부 거래소에서 최대 200배에 달하는 레버리지 투자가 상당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 200배까지? 암호화폐 비트코인 폭락하자 투자자들이 새로운 암호화폐 겨울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어려운 시장이네요. 만약에 이제 MSCI에서 떨어지면 나스닥 100 지수에서 제외될 경우 패시브 자금 이탈로 주가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패시브에서 빠지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연쇄적으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빠지면 ETF의 투자 손실이 커지죠. 네. 스트래티지 주식의 일을 2배로 추정하는 MXTX와 MSTU는 올해 들어 80% 이상 급락해 미국 시장에서 거래 중인 4,700여 개 ETF 수익률 중 하위 10위에 속할 정도로 수익률이 좋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 것 같아요. 당초 올 연말 비트코인 가격을 15만 달러 가정했지만 이를 8만에서 11만 달러로 낮췄다. 내년의 예상 영업이익은 최악의 경우 70억 달러 적자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잠밋빛 전망을 거두고 혹한기 대비 태세로 전환을 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일단 가상화폐를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는 161달러까지 하락을 했네요. 450달러까지 같은 게 161달러까지 빠졌으니 미치는 거죠. 네, 이더리움도 4.74% 하락하면서 2,947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뉴스케일 파워 원전도 좋지 않나요? 2.73% 하락. 네, 오클로도 3.84. 네, 테슬라 창업자가 앨런 머스크가 한마디 했죠. 네, 원전 필요하냐? 태양광을 써라. 우주에 있는 태양광을 써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CRWV 코웨이버도 마이너스 6% 가까이 하락하는 폭락 장세의 모습을 보이네요. 다음에 오늘 또 크게 많이 빠졌던 게 저희가 좋아했던 암호화폐도 박살이 나네. 9.47% 아이온Q,
$7.58. 리게티도 7.28% 하락하며 23.97달러. 가을바람님의 유튜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일 수급 한번 봅시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거의 9,600원 정도를 파는 약 1조 가까이를 팔아버렸네요. 네. 코스닥에서는 299억, 선물시장은 3,400억, 코스피에서 저렇게 많이 팔았다는 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냈다 던져버렸다는 거죠. 네. 증시자금 동향을 보면 고객의탁은 81달러로 좀 올랐습니다. 고객의탁금 치고 올라오는 모습. 신용잔고는 27조 정도. 자, 그럼 무엇을 사야 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의 고민이죠. 네, 제약주, 기술주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라이 닐리와 존슨앤존슨, 화이자, 요즘 주식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다. 이쪽이 좋죠? 네, 일라이 닐리는 체중 감량 후보 물제는 레타트루타이드가 68조 평균 28% 이상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으며 비만과 무릎 검진을 가진 환자들의 통증까지 줄였다. 이 체중 감량 효과가 가장 높은 용량을 투여받고 시험 기간 내내 복용을 지속한 참가자들에게 나타났다. 이런 것들은 좋은 것 같아요. 일라이닐은 기존 블록버스터 젯바운드 마운자레타의 오퍼 글리프론, 먹는 비만 트로잡과 레라트루타이다 같은 신약 후보들이 임상시험에 성공적인 긍정적인 결과를 내면서 체중 감량 시장의 확실한 선두주자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에서는 창투사가 올라왔어요. 나우아이비, 아주아이비, 미래에셋벤처투자, LB인베스트먼트, 통신장비회사, DMC, 피노, 오이시올루션, 인텔리안테크, AP이상, 우주항공 관련된 애들 편의점도 올라왔네요. 네, 미국도 그렇지만 필수 소비재들이 좀 시장에서 그나마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마트, GS 리테일, BGF 리테일, 우주항공인 세아베스틸, HVM, 카텍, 피츠로테크. 어제 이게 HVM도 꼭 윗꼬리라고 상당히 많이 내려오던데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주의를 하긴 해야 되지만 여러분 SPG라는 로봇 기업 있죠. SPG 로봇이 한 달 만에 11월 19일부터 12월 19일 한 달 만에 250%가 상승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SPG. 이처럼 로봇도 그렇고 이제 우주항공도 그렇고 제가 봐서는 연말과 내년 1월까지 거의 200% 가까이 상승할 가능성도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들은 계속 가져가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죠. 그래서 여전히 스피어, 미국 특수학금 공급계약, HVM, 또 특수학금 계약 연장, 세아베어스틸, 미 특수학금 공장 완공인바, 신고가 경신, YJ랭크, 스페이X에 뭔가를 공급한다. 이런 정보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결론은 큰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섹터가 있다면 바이오, 우주항공, 기타 필수 소비재 섹터, 어제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것들, 그리고 테슬라 상승으로 하는 2차 전지 등이 오늘 시장에 올라올 것이다. 오늘도 미국 시장에서 일라이닐리 상승이 나타나면 어제에 이어 바이오가 시장에 큰 시장을 리딩할 거다. AMD 바이오 같은 것이 ADC 같은 기업 하는 건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2,000원짜리가 거의 7만원까지 올랐어요. 무섭게 올라오는 AMD 바이오. 네. 10만원까지 찍을 것 같은데 AMD 바이오. 이제 18일 날 알지노믹스가 또 나타나죠. 알지노믹스 mRNA 가지고 RNA를 서로 바꾸는 스위칭하는 그런 나쁜 RNA를 잘라내고 mRNA를 새로 붙이는 그런 건데 알지노믹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쫓아가며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좁혀 투자하거나 좀 쉬어가거나 두 가지 전략밖에 없는 거죠. 네, 좁혀 투자하는 것은 바이오와 우주항공 이 정도이다. 시장에서 좀 과감한 줍줍은 20일 넘어서 해라. 다음 주부터나 좀 줍줍을 실행하는 게 어떨까? 다음 주 월요일은 22일이죠. 그때부터 좀 빠질 때마다 좀 사는 게 어떨까? 내년 3월까지, 5월, 저는 4월까지는 시장이 괜찮을 것 같다. 5월 초까지. 네, 이때 좀 팔아주자는 제 생각이죠. 네.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미국장이 좀 어렵고 힘든데 우리 장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좀 전약이면 후강, 정각이면 후약 이런 스타일로 서로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자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난 일요일이죠. 우리 친구들 카페에 추천했던 종목이 한화시스템, HVM, 스피어, 한국항공우주, 삼양바이오팜, 에임드바이오, 세트레가이, JLK,
TRX 로보틱스 LS 마린 솔루션이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가 스터디 모임을 하죠. 네, 세 분의 애널리스트가 한 사람은 제가 이제 12월 1월 투자 전략과 관심 종목 10종목을 하고 서부장 쪽 한 사람이 오시고 다음에 조선,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노봇을 하시는데 노봇을 담당하신 애널리스트께서 개인적 일석 바꾸셨는데 2월에 오시고 이번에는 조선, 주로 조선주하고 그 다음에 방산주를 좀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좀 스터디 모임에 20일 날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12시부터 4시까지 합니다.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돈 내시고 오셔서 참석하시면 됩니다. 네, 스터디 모임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나옵니다. 네, 저희 카페도 많이 들어오십시오. 카페에 들어오셔야 좋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